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넷 클래스 관련된 것들 조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쉬운데 어려워요. 쉬운데 어렵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서 아니죠. 랭귀지 중에서는 아니죠.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해당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 메서드 호출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려야 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이 영상은 C샵 관련된 영상이고요. 저는 한상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저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이제는 좀 여러분이 익숙해진 것을 제외하고 조금 한 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 타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암시적 형변화, 다시 말해 A 플러스 B를 했을 때 그게 숫자로 나오느냐 결합이 되느냐의 문제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형변환에 관련된 문제는 뒤에 가면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다루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데, 형변환이란 게 있었어, 암시적 형변환이란 게 존재했지 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 플러스 B를 했는데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헬로 월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 A와 B가 어떻게 구성될 거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꼭 맞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컴파일러가 해결해 줄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컴퓨터에 무언가를 저장하고 그것을 나중에 꺼내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메모리에 저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 메모리에 저장한다라는 게 여러분 저희가 인터미디어, 다시 말해 중급자 수준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뭔가를 저장할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메모리에 뭔가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어디에 저장했는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니 메모리에 저장한 어떤 위치 값이 있을 텐데 뭔가 우리가 알기 쉽진 않겠죠. 그 알기 쉽지 않은 것들에 이름을 붙이는 걸 변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저장할 거다라는 걸 컴퓨터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붙이는 걸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걸 할당이라고 하고요. 그 할당된 값을 불러와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을 하는 걸 연산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중에서도 문자 열의 경우 결합과 보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화면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한 장을 보고 계속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건 여러분이 이걸 어딘가에 적고 암기하고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되뇌이면서 조금씩 음, 약간씩 아주 천천히라도 말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겁니다. 여러분 암기는 모르겠어요. 그걸 막 즉시적으로 꺼내 쓰는 그런 암기는 지금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었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말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단넷 클래스의 라이브러리라는 걸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별표 하나. 두 번째,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걸 별표 두 개.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반환값 및 입력 매개 변수 작업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당장 크게 고려하진 않을 겁니다. 저희가 호출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할 거예요. 호출을 하려면
뭐가 반환되는지 어떤 매개 변수가 필요한지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라서 3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대가가 되기 직전까지는 대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한 프로그램을 장악해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코드의 장악력이 높아져서 뭔가를 만들고 생산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질 때가 되면 반환값과 입력 매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초급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형태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메서드 호출이에요. 알겠죠? 요것만 알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단넷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단넷이라고 하지 말고요. C샵이라고 하세요. C샵이라고 하는 컴파일러 언어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같은 꽤 많은 기능을 제공해요. 당연히 우리가 모든 걸 다 만들어 쓸 수는 없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걸 기반으로 이렇게 뭔가 결합하고 변조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 C샵에서 제공해주는 도구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도구들,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도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 저는 요 화면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충분히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런 거 설명을 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소개를 하자면 이런 거죠. 고급 수학 연산, 미적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행렬 연산, 벡터 연산 여러분 이런 거는 알지만 우리가 다 만들어 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픽 아주 고급 그래픽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것도 사실 뭐 여러분이 충분히 만드실 수 있겠죠. 넉넉한 시간과 뭔가가 있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넉넉해도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는 다 만들 수 없으니 다양한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재료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죠? 그 재료들을 제공해주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금 배우고 계시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뭐 수만 개의 메서드를 포함하는 수천 개의 클래스 컬렉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클래스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단넷에서 주는 기능에 묶음 단위가 있어요. 한 묶음, 두 묶음 할 때 그 묶음요. 묶음 단위가 있는데 A 묶음, B 묶음, C 묶음 이렇게 묶음 단위로 여러분에게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런 하나의 묶음을 클래스라고 해요. 알겠죠? 클래스 단위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줘요. 그냥 날것으로 주지 않아요. 하나씩 빼빼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빼서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한 봉지씩 줘요. 알겠죠? 그 느낌이 그렇다고요. 빼빼로를 정말 한 봉지를 준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있는데 기능 하나를 온전히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쓰세요 이렇게 주진 않고요. 뭔가 기능을 여러 개를 묶어서 유사하게 혹은 관련된 기능을 묶어서 한 묶음씩 주는데 그 묶음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을 바꾸면 그래서 여기 있네요.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대표적인 게 시스템.console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봤죠. 그죠? 여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또 콘솔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시스템.클래스라고 하는 이곳에 write 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여러분이 뭔가 문자열을 쫙 적어내면 화면에 출력되는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자주 사용하시는 데이터 형식도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 int, float 이런 거 전부 다 데시말 이런 거 전부 다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찾기 힘들어요. 이걸 찾으려면 MSDN을 뒤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설명서에 단넷을 누르고 여러분 여기서 학습 경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보다는 아키텍처 문서 같은 거를 보시면 이제 요런 문서들이 나오거든요. 이 문서를 읽고 근데 이 문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라이브러리가 이거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네. 구현체 이건 아닙니다. 구현체는 아니고 라이브러리를 모아놓은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보이지가 않네요. 단넷 API 이거겠죠.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 나오죠 여러분. 시스템.콘솔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러분 여기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이렇게 예제로 설명으로 콘솔 뭐 이런 걸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배운다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찾을 수는 있는데 쉽지 않다. 왜요? 제가 그걸 몰라요. 내가 뭘 필요한지 모를 확률이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찾을 수 있군. 내가 만약에 초급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면 필요한 걸 찾아서 검색해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초급 단계는 넘어간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넷이라고 하는 이 C샵으로 뭔가 하는 요 친구가 있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친구는 나한테 클래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꽤 많은 기능을 주나 보다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호출하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실행을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다이스라고 하는 뭘 만든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요거는 뭐야 이거 이상하다 라고 하지 말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랜덤이 요런 형태로 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장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면 스트링 hello world는 hello world였잖아요. 여러분 요거 맞죠? 그런데 구조가 얘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 스트링을 뭐라 불렀어요? 데이터 타입 맞아요? 데이터 타입이라 불렀어요. 얘를 변수명, 얘를 리터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스트링 타입에 스트링 데이터 타입에 hello world라고 하는 변수에는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위에서 보면 랜덤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랜덤은 그러면 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밖에 대답할 게 없어요. 다이스가 변수인 건 확실해요. 왜냐면 밑에랑 모양이 똑같거든요. 똑같잖아요. 얘랑 똑같으니 얘도 뭐예요? 변수예요. 변수. 그럼 얘는 뭡니까? 물어보면 얘가 뭐였으니까? 데이터 타입이었으니까 얘도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랜덤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뭐 하는 애야?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낌에 랜덤은 숫자를 마구 뿌려주나 봐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데이터 타입 변수명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이건 너무 다르지 않냐?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베스트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베스트죠. 이렇게 하면 괜찮긴 한데 여러분 이거 당연히 빌드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빨갛게 뭐가 끄여요. 야 너 이 왜 안 돼?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빌드를 해보면 일단 에러는 안 나요. 에러는 안 나죠. 이거 이상하다. 제가 아까 전에 헬로 월드를 어떻게 적었느냐, 이렇게 적었죠. 이렇게 적었어요. 이 두 개가 에러가 안 난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뭐예요? 동치란 뜻이에요. 같다는 얘기죠. 즉 좌우변이 같아요. 같고죠. 그러면 얘도 같고 얘도 같아요. 누구랑? 이 두 개가. 즉 얘는 new 스트링이 없어도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적으면 요렇게 되는 거죠. 즉 제가 이렇게 적으면 컴퓨터가 은근슬쩍 이렇게 바꾸는 거야 라고 주장해도 다를 바 없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얘는 스트링 타입의 hello world라고 하는 변수인데 여기에 new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이 타입으로 만들어줘. 뭘 만들어줘? hello world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나면 hello world에 각종 기능들이 붙어요. 맞죠? 예를 들어 이런 기능들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런 기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랜덤이라고 하는 애를 이해를 해봅시다. 랜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랜덤이라는 데이터 타입의 다이스라고 하는 변수를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줘. 랜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복의 랜덤, 자네는 초기 값은 필요 없네. 그냥 랜덤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친구 하나를 만들어 주게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이스의 넥스트 1,7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인트라고 돼 있죠. 여러분 결론은 이 메서드를 실행하면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인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정수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야?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헬로에 뭘 해볼까요, 여러분? 헬로 하지 말자. 제일 만만한 거. 이거 해봅시다. 데이트 같은 건 있겠죠. 데이트 타임. dt는 new 데이트 타임. 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이 자료형을 이용해서 dt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어요. 맞죠? 자, 이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변수가 어떤 걸 저장하냐면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는 뭘 저장하는 거예요? 기능들을 저장해요. 그래서 dt. now 이런 게 있겠죠. 뭐 이터칩 dt. dt. 이거 출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콘솔 라이트라인에 dt.to local data string 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를 이용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죠? 이런 1년도 여러분 1999년도 1년도 1월 1일 월요일 뭐 이런 게 뜬단 말이죠. 자, 얘가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날짜는 알려주죠. 시간을 알려주는지 안 알려주는지는 모르겠으나 날짜는 분명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 기능이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요.
찾아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데이터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면 기능이 생겨요. 이 기능이 뭔지 모를 뿐이지 어쨌든 기능은 줍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분명히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여러분 C샵을 한다는 뜻은 한 30% 정도는 이렇게 C샵에서 제공해주는 각종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여러분이 그런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걸 거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과 내가 만들어 놓은 걸 잘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겠죠. 각설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런 거예요. 랜덤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다이스라고 하는 변수는 얘는 뭘 저장해? 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랜덤이라는 기능을 저장해요. 근데 그 랜덤이라고 하는 기능에 뭐가 있는데 dice.nex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에서 7 사이에 랜덤 값을 출력해요. 근데 그게 정수일 거예요. 왜요? 여기 정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1에서 dice.next에서 반환하는 돌려주는 값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값을 다른 변수에게 할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있는 걸 반환값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반환값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런 거 있죠. 요런 걸 메서드라고 해요. 알겠죠?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다이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 랜덤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진 다이스 변수는 요 넥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1에서 7 사이에 어떤 정수를 뽑아주나 보다 라고 여러분 이제 읽으실 수 있으면 돼요. 실행을 하면 출력값이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상태 저장과 비상태 저장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죠. 요거 얘는 객체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객체라고 하는 거 객체라고 해요. 새 객체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1번은 볼게요. 랜덤 클래스를 기준으로 새 객체를 저장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컴퓨터 메모리 주소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new가 해요. 새 거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메모리에 저장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에다가 그냥 하면 되죠? 안 되죠? 왜요? 메모리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집은 메모리 많아요 해도 안 됩니다. 일단 메모리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너 메모리 좀 뭔가 좀 쓸 수 있니? 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요 객체 랜덤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요 객체를 메모리 주소에 저장하고요. 그 주소를 반환해서 다이스라고 하는 변수의 그 값을 돌려줘요. 그럼 이제 다이스는 메모리에 있는 랜덤이라고 하는 기능을 저장해 놓은 그곳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이거는 조금 뒤에 가서 배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걸 보고 아 다이스는 랜덤 타입이야. 됐죠? 얘는 기능을 가지고 있나 보다. 스트링은 문자열을 가지고 인트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다이스는 값을 가지는 애는 아닌 것 같아.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뭘 가진다? 기능들을 잔뜩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개가 생긴 거죠. 어떤 변수는 값을 가지고요. 어떤 변수는 기능을 가져요. 알겠죠? 그래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next인데 1에서 7 사이에 임의의 정수값을 반환하나 봐요. 왜냐면 여기 int거든요. 여러분이 궁금한 건 이게 근데 int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건데 여러분 지금 그거 궁금해하지 말고 기능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호출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 얘는 경우의 가지수가 두 개예요. 값을 주던가 안 주던가. 여러분 얘는 값 안 주죠. 맞죠? 어딘가 할당 안 하잖아요. 그죠? 변수에 할당 안 하죠. 얘는 출력 안 해요. 반환값 없어요. 얘는 반환값이 있어요. 반환값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뭘 해야 돼요? 데이터 타입을 맞춰야 돼요. 아, 이거 되게 복잡한데? 복잡해도 이 복잡한 건 어차피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잡한 채로 두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next 메소드가 상태를 저장한대요. 이제 이 상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보세요. 상태. 이게 상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상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랜덤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하나 뭐 했냐면 메모리에 저장했어요. 그래서 여기 랜덤이라고 하는 변수로 얘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 특정 시점에 실행할 때 특정 시점 여러분이 특정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특정 시점을 우리 이렇게 얘기해보죠. 언제냐? 랜덤.rn이라고 합시다. 랜덤.rnd. next 1,7을 할 때 얘를 여러분이 호출할 때 컴퓨터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17입니다. 왜냐? 랜덤 값을 하나 알고 싶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냥 다음 랜덤 값 하나 줘. 여러분 이럴 수는 없죠. 왜요? 그냥 하나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얘를 지우잖아요.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1709128862가 나와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와? 다시 해봐야지. 그러면 12로 나와요. 이거 뭐야? 이 숫자가 대중 없이 나오네. 숫자가 뭔가 이게 원래 이렇게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되나? 싶을 정도로 숫자가 마구잡이로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줄래?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아무거나 줘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1,7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생기죠. 범위.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실행 환경에서 1,7과 같이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이걸 상태라고 해요. 랜덤 값을 만들려고 또 와봤더니 그냥 만들지 마. 1에서 7 사이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요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랜덤을 주사위를 굴리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1에서 6 사이에 랜덤 값이 나와야지 1, 100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부루마블 하는데 주사위에 100이 나오면 어쩝니까? 100바퀴 돌면 그 세사가 안 되겠죠. 여러분 뭔가 이건 안 된다. 그렇죠? 어떤 메서드는 실행 시점에 얘를 실행하려고 할 때 컴퓨터가 혹시 얘 뭔가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있어? 라고 물어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컴퓨터가 물어봐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야? 내가 1에서 7 사이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태 저장 메서드는 반드시 이 메서드를 실행할 때 특정 상태가 필요해. 너 이 상태에서 동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메서드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보고 계시는 얘입니다. 얘는 상태 모르죠? 요 뒤에 있는 애 그냥 출력해 줄래? 실행시켜 줄래? 요런 느낌인 거죠. 됐죠? 요런 느낌인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서드는 반드시 상태가 필요하고요. 어떤 메서드는 상태가 아예 필요가 없어요. 됐죠? 이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거니까 어렵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뭐야 모르겠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태를 저장하는 뭔가가 필요한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러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 다이스 넥스트 1,7은 잘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띄우고,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지우면 얘는 롤이란 게 없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집어넣으면 보세요, 얘는 결과가 그냥 출력되겠죠. 여러분 그냥 뭐 문제없이 결과가 출력될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죠. 얘는 반환값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적으면 곤란한 거죠. 예를 들어 어떻게 적는 거냐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맞죠? 뭐 이렇게 적으면 안 될 이유가 있나?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될 리가 없어요. 타입이 안 맞아요. 자료형이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 아까는 이거 뭐였어요? 인트였잖아요. 인트 말고 다른 거 되는 거 뭐 있겠습니까? 이거 되겠죠? 여러분 이거 될 것 같지 않아요? 되죠? 이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되죠? 여러분 이거 되게 하는 법 뭐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죠, 여러분. 아까 본 적 있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타입이 안 맞아요. 이게 아무리 해도 타입이 안 맞는 거죠. 아, 이거 되게 아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to string, 얘를 스트링으로 변경해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거 없어도 되죠. 그러면 이런 거 없어도 스트링 타입으로 변경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되게 복잡한데? 복잡해요, 여러분. 복잡한데 얘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반환값이 있다. 반환한다. 뭔가를 반환한다. 그리고 요 1.7 요런 것들은 여러분이 호출할 때, 메서드를 호출할 때 같이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한테 1에서 7 사이로 줘,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매개의 변수라고 해요. 이름이 매개의 변수예요. 뭐야 어려워? 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이거 원래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개념이었으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반환값, 반환값,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신경 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읽으시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랜덤 데이터 타입의 다이스 변수는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능들을 호출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그냥 막 출력하는 거고요. 얘는요 10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충 그 느낌 아닙니까? 뭐 101 사이에, 1에서 0에서 101 사이에 임의의 뭔가를 출력하는 거죠. 그죠? 얘는요 50에서 101 사이에 뭔가를 출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 개변수라고 해요. 요거 매의 개변수, 얘는 매개변수 없고 얘는 매개변수 있고 얘는 매개변수 있고, 얘는 매개변수 없고 얘는 매개변수 하나고 얘는 매개변수 두 개고, 얘는 반환값 인트 요건 똑같은 거고. 됐죠? 그럼 요거는 크게 어렵거나 골치 아픈 일들은 아닌데, 여러분 요렇게 넥스트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죠. 이런 걸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두 자릿수 중에 큰 거를 뭔가 해봐라 하는
요런 500, 600 맥스를 이용해서 최고로 큰 값 출력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 500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하면 누군가 하나는 그죠? 큰 애가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숫자 비교를 랜덤으로 할 수 있죠.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환값과 입력 매개 변수가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사각형을 그리세요. 여러분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데이터 타입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 데이터 타입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데이터 타입은 A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뭐뭐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차포를 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기능이죠. 기능을 제공하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타입은 무조건 기능이 붙어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라는 게 그냥 마구잡이 기능이 아니고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에 걸맞는 기능을 주죠. 랜덤이면 정말 랜덤 값을 뽑는 걸 주고 데이터 타입이면 데이트,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걸 주는 거고 스트링이면 문자에 관련된 거, 인트면 정수에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얘는 스트링으로 저장해, 얘는 정수로 저장해, 그리고 기능을 제공해요. 그죠? 그러니 암시적으로 아무 때나 데이터 타입을 마구잡이로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값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변경하면 값을 손상받을 거고 기능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변수 선언과 할당 그리고 연산은 데이터 타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기능을 호출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기능을 지금부터 메소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능을 호출할 때 메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반환값이 없는 애가 있어요. 기능을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 돌려줄 건 없고 화면에 출력해 줄게 하는 친구가 있고, 하나는 반환값이 있는 애가 있어요. 아까 랜덤 같은 데는 반환값이 있어요. 존재하죠. 동시에 어떤 메서드는 상태를 보관해야 돼요. 나는 1에서 7 사이에 것만 해줘. 이런 느낌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매개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 그 메서드가 가지는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제한하는 친구도 있어요. 매개 변수가 없는 애도 있고요. 매개 변수가 있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 메서드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반환값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화면 출력될 거 아닙니까? 그 뭐 프린트 F, 라이트 라인 이게 대표적이에요. 두 번째로 좋은 건 매개 변수 없는데 반환값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실행하면 어떤 값이 툭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애매한 건 뭐예요? 매개 변수 있고 반환값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최악은 어쨌든 매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매개 변수는 여러분, 매개 변수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n개까지 돼요. 다시 말해 얘는 두 가지로는 아예 없던가 있던가. 있으면 개수는 잘 몰라요. 당연히 작은 게 좋겠죠, 우리가 쓰기에. 그런데 여러분, 꼭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특정 변수는 상태를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 안 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어요. 됐죠? 여러분 배운 게 이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전부예요. 그럼 보세요. 데이터 타입을 왜 배웠어? 라고 얘기하면 메모리에 뭘 저장하려고요. 이제는 여러분 값뿐만 아니라 기능도 저장돼요.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하고 연산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변수에 있는 값을 꺼내 와서요, 거기에 있는 값을 메모리에 할당하고요, 할당된 값을 가지고 와서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데이터 타입에서 제한된 기능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눠서 하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니까 데이터형 변환이 무분별하게 일어나진 않은데 간혹가다 그냥 돼버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세 번째, 연산은 메서드로 하는 거죠. 덧셈 뺄셈 곱셈 사칭 연산을 제외하고는 뭐 컨캐스네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한테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뭐 기능을 엄청 제공해 줄 텐데,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메서드라 부를 거고, 그 메서드는 경우의 가지수는 크게 4개. 여러분 근데 이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 이 메서드는 반환값 있나? 여러분 반환값 있으면 데이터 타입을 해서 변수로 걔를 뭐 해야 돼요? 받아와야 되고요. 반환값 없어요? 그럼 바로 출력될 거예요. 매개 변수 있어? 매개 변수 없어? 이런 거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매개 변수가 있다는 건 그 메서드가 실행될 때 특정 상태를 요구한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이 요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신은 없는데 최소한 말이 되게 이어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뭐 제일 처음에 뭘 배운지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 타입을 배웠어요. 데이터 타입은 기본적으로 값을 제공하거나 기능을 제공해요. 값, 기능 다 제공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값을 제공하거나 기능을 제공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데이터 타입으로 연산을 한다는 건 값에다가 기능을 적용하는 거죠. 사칙 연산 이런 건 너무 자명한 건 제외하고 아까 뭐 넥스트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서드를 알아야 돼요. 메서드는 크게 4가지입니다. 반환값 없고, 반환값 있고, 매개 변수 없고, 매개 변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사용할 때 제일 즐겁고 신나는 게 뭐냐? 당연히 이거예요. 반환값 없고 매개 변수 없는 거예요. 실행하면 바로바로 화면에 출력되는 거. 베스트예요. 어쨌든 얘를 뭔가 제일 좋은데, 가끔 간밤에 콩나지 뭐가 있다고요? 매개 변수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메서드 실행 시 상태가 필요한 애예요. 맞죠? 상태가 필요해요. 1에서 7 사이에 제약 조건을 줘. 이런 상태가 필요해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 기능을 제공하는 최소 단위가 뭐였어요? 클래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기본적으로 클래스로 구성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클래스를 만든다고 하면 값 또는 기능 혹은 값과 기능을 여러분이 정의하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기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기능과 결합하는 거죠. 연산을 결합해서 뭔가를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 어려우니까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요 내용이 전부예요. 지금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가이드는 생각보다 많은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객체나 이런 내용이 나올 때 한 번 더 휘몰아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난이도가 좀 있고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모르면 일단 그냥 지나가세요. 이거 뒤에 또 나와요. 여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여러분 그냥 통과하세요. 알겠죠? 오늘은 딱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코드는 있는 거 정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요거 지나가 보세요. 제가 강의나 영상을 좀 더 찍다 보면 설명을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 아직 아예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얀 종이에 그린 이 정도만 해도 절반 정도는 이해하기 힘든 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면 그건 제 책임인데 책임을 회피하진 않을 건데요.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발목 잡혀서 여기 계속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그러면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 끊고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